광명시청 별관 화장실에 들어선 지체장애 1급 유광열 씨. 화장실 입구부터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입구 간격이 좁은 데다 청소 도구에 막혀 진땀을 빼야 합니다. 어렵게 입구로 들어서도 화장실 내부가 현행 장애인 화장실 규격보다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의 규격은 가로 1m 60, 세로 2m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너무 좁고 세면대도 안에 없다 보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내부 규격이 얼마나 좁은지 재봤습니다. 가로 91cm, 세로 1m 33cm로 규격보다 한참 모자랍니다. 항상 느끼죠. 어떻게 시청 건물이 이런 데가 있는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특히 휠체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민원을 보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수십 미터를 빙 돌아가야 합니다. 복지팀에 그 일을 보고 나도 화장실을 쪽을 못 보고 오히려 쭉 와서 보다가 여기도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서 나와서 본관 화장실로 가서 본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청사 어디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91개 시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이름이 있고 장애인복지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청에는 유일하게 노인복지과로만 되어 있고 장애인이 빠져있는 상태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느낌이 들고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청사가 건축된 지 오래된 만큼 현행 규격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분들을 이제 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계획 규격이 확대되는 그 추세로 갈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법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기존 건물까지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요. 지난 98년 4월 장애인 복지관련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지나고 있지만 광명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게 광명시청을 찾는 장애인들의 지적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이 제품은 콜레스토어츠가 우리나라 기구에 맞춰 개발한 신세대 바람막이로 가볍고 얇으면서도 영하 20도.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장애인 화장실은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서정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김정민 씨는 공원 화장실 이용이 두렵습니다. 좁은 입구에 휠체어가 들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고 가파른 경사로에 뒤로 넘어갈 뻔하기도 합니다. 어렵다리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실 칸 문이 좁아 이용조차 어렵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요. 참고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주변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지하철역으로 가야겠어요. 야외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걸 꺼려야죠.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서 다 힘들어서 야외에도 있거든요. 또 다른 공원의 화장실입니다. 내부 공간부터 협소합니다.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1.4m 이상의 길이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손잡이 또한 위아래로 움직이는 회전식 손잡이가 필요한데 이곳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변기의 중심과 손잡이의 길이는 40cm 이내여야 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고 실제 길이는 60cm가 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 좌측으로 상황은 비슷합니다. 세면대 높이가 낮아 아래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화장실의 규격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기준에 안 맞는 이유는 우리 편의시설 설치 기준 법률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화장실들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이제 순간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을 잘 끝내는 게 98년 처음 제정된 약침, 장애인 등 편의법,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행정의 속도차로 인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서울경기 KBTV 서정학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족 사랑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고쳐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민우 기자가 기본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에 들어선 지체장애 1급 김춘봉 씨. 변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듯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야만 변기에 앉을 수 있는데 손이 잘 닿질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로 바꾸면서 생긴 일입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은 변기 바로 옆에 휠체어를 붙여야만 옮겨 앉을 수 있습니다. 바싹 붙이지 못하면 옮겨 앉다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측면에는 반드시 75cm 이상의 공간을 둬야만 합니다.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 30cm도 되지 않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4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들과 함께 쓰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이 급할 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휠체어탄 장애인들은 배밀나 배변의 기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바지에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만든 가족사랑 화장실은 모두 193곳. 장애인들이 불편하건 말건 법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킨 채 장애인 화장실을 뜯어 고쳐놓은 겁니다. 뒤늦게 한국도로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집에서 3분 막 요즘 웬만한 공공장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목을 이끌고 찾아간 화장실을 각각 이용할 수 없다는 기분하던가요. 명품 도시를 포괄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현장 24 이상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힘겹게 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가 청소용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건물, 아예 장애인 화장실 문을 잠가놨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어느 빌딩에도 있긴 있는데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제 말은.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어느 때는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청소도구함으로 변경된 곳도 있고 각종 쓰레기를 모아둔 곳도 있습니다. 문을 잠가놓은 방법도 다양합니다. 누군가 사용하는 것처럼 불을 켜놓거나 계세요. 문 앞에 물건을 쌓아둔 곳도 있습니다. 잠긴 문에 도장 수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은 화장실도 발견했습니다. 배변기가 고장나 사용이 금지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직접 내려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한결같이 일반인들이 장애인 화장실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전기에 온도가 막 묻어있고 땀 같은 거 같은 막 수시를 막 함부로 막 뚝뚝 날아가지고 진짜 쳐놨어요. 인간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바로 칠점이하고 여기로 들어가서 다 풀려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 마찬가지 가는
최근까지 세종시청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를 관리 감독할 부서가 입주한 상가의 장애인 화장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니 할 말 다 했습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상에는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과 기준이 사실 마련된 부분이 세종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높이겠다며 저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도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눈앞에 화장실이 있어도 가지 못한다. 얼마나 난감할까요? 혼자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유격인데 오죽하면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봐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강소입니다. 지난달 20일 신체장애인 조우리 씨는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갑작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개인 근로지원사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민 끝에 안내창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화장실 위치를 안내해주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부탁을 했고 왜 그거를 너무 당연시 생각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 부탁을 드리려고 수십 번을 고민을 했고 규정상 화장실 앞까지만 안내를 할 수 있고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결국 청소 노동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코레일 측은 배변 서비스 요구가 매뉴얼에 벗어남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 시 장애인들에게 화장실 이용은 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일찍 움직이는 날은 밥이나 물 같은 거를 먹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목표감 멀리 오기도 하고 필요해서 부탁하는 건데 제가 창피한 일을 한 건가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 제공은 시설 설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인적 서비스 지원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 장애인 고충 처리 담당 이러한 역할에 대한 지정이 직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공백이 누군가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MBS 공산입니다. 잇몸이 다 썩어서도 재건술은 절대 받지 마세요. 뿌리가 보일 정도로 녹아내리고 치아가 덜렁거리는 잇몸을 매일 0.1mm 장애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그러나 정작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거 수동 휠체어 규격에 맞춰 정해진 장애인 화장실 면적 기준이 전동 휠체어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라는데요. 자세한 사연 안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엔 성공했지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휠체어 방향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을 닫거나 변기에 앉기 위해 휠체어를 이동시켜야 하지만 적잖이 애를 먹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전동 휠체어 크기에 맞지 않는 건 현실에 맞지 않은 법 기준 탓입니다. 수동 휠체어 크기에 맞춰 폭 1.4m를 최소 기준으로 정한 10년 전 시행 규칙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의 활동 반경은 이보다 큰 1.8m에 달해 화장실 폭이 넉넉하게 2m는 내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난 2014년도에는 11만 2천 명,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도 26만 명에 이릅니다.
또 정부의 복지 확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1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고 있는 법 기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확산 행정 탓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안가입니다. 장애인들도 공원 등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 화장실 대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이 있고 자동문은 물론 대소변기 옆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넓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처럼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공원 내 공중 화장실 상황은 어떨까? 목포 버스터미널 앞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습니다. 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문 폭이 좁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휠체어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들어가니까 힘이 자체가 안 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원 내 공중 화장실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시민들도 지자체의 무관심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못하니까 이제 떠오르면 못하잖아요. 화장실 출입문 앞에 점자 블록도 없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이렇게 뒷손으로 밀려나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들도 시민이지만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두려울 정도의 엄청난 성분입니다. 비타민C 6,000 매일 효능입니다. 하루 한 알로 눈의 나이가 5.8년이 젊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눈이 불편하시다면 정말 무섭게 느끼시죠. 계단이 휠체어를 가로막습니다.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며 모범식당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계단이 있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코너 볼 때도 보면은 시화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문턱 없는 걸로만 지정됐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고. 정작 식당 주인은 장애인 모범식당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다가 일반 모범음식점 조사 내용을 보고 경사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돼 있는 식당을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선정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곳은 경사로는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없고 내부에 장애인 시설은 잘 돼 있지만 건물 입구에 계단만 있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애인 시설을 없애버린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한 장애인 모범음식점은 705곳에 달합니다. 장애인 주차장과 접근로는 편의시설 하나만 있었고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제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모범 음식점 선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들어와 식사할 수 있는 장애인 모범 음식점이 수백 곳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곳곳을 돌며 취재해봤더니 휠체어가 진입하기조차 어렵거나
장애인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이한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모범 음식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가봤습니다. 계단이 가로막힙니다. 차를 피해 50m를 돌아가야 겨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이 있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코너 볼 때도 보면은 시화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위험했던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문턱 없는 거거나 그런 것보다 많이 안 이번엔 문턱이 가로막힙니다. 2층 식당도 장애인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작 식당 주인은 지정됐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모범 음식점 판매를 하면서 장애인 관련 시설이 하나라도 있으면 업소에 따로 알리지 않고 모범시설로 등록해 운영합니다. 이렇다면 경사로는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업소가 모르게 이런 시설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한 장애인 모범 음식점은 5곳에 달합니다. 부담한 장애인 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같이 현장 조사해가지고는 그대로 이용이 편리하겠다 하면은 어플에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출입구라고 돼 있는 이렇게 해놓고서 공간이 있다만큼 없는 거고 전부 다 불합격으로 나와가지고 내배 못 드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장애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화장실 요즘은 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은 이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군요. 최희영 기자입니다. 시각장애 1급인 병철 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용변을 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 안내선이나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는 점자 표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박 탔다가 두리번 하다가 급해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막 이상한 경우도 있고. 지체장애 2급인 정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는 화장실 문조차 열기 힘듭니다. 가로대가 좀 뒤쪽으로 그냥 장치가 돼 있으면은 어려움이 없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 공 옆에 가로대가 너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이마를 찐 경우도 있었어요. 남녀 화장실의 위치도 역마다 제각각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의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장애인 화장실 166곳을 조사해봤더니 남자가 왼쪽인 곳이 76곳, 여자가 왼쪽인 곳이 69곳입니다. 나머지는 남녀 화장실이 안쪽 바깥쪽으로 위치해 있거나 심지어 남녀 구분 없이 사용되는 등 화장실 배치에 일관된 기준이 없습니다. 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봐도 화장실 안에 손잡이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비율은 40%를 밑돌았습니다. 우리 법에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물론 화장실의 길이와 폭 같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닐 뿐더러 최근 늘어나는 전동 휠체어 등을 사용하기엔 설치 기준이 현실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법적 기준이 넉넉한 기준이 아니고 아주 최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 내부 공간이 지금 현재의 1.4m 기준을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면서 조금 더 폭이 조금 넓게 1.6 이상, 1.8 정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장애 추정 인구는 270만 명에 이릅니다.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 제보로 만드는 뉴스 제보자 순서입니다. 광주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주간보호센터가 여러 곳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보호센터가 입주한 상가 건물 3층에 원래 있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발달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남구의 한 건물 3층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한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옆 건물로 이동합니다. 여기 계단 조심해야 돼. 봐봐. 발달장애인이 찾아간 곳은 옆 건물의 한 장애인용 화장실. 센터와 같은 층에 있던 장애인용 화장실이 일주일 전 없어지고 일반 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 2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지만 세면대가 없어 손조차 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를 못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그래도 넓으니까 교사나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로 개조한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칸이 꽉 차다 보니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없앤 건 같은 상가 입주자들입니다. 입주자들은 일반 화장실이 무단으로 장애인용 화장실로 개조됐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으로서의 원상복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무단 개조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사무시설을 하나가 되게 됨으로써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라는 그 상황을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광주에만 39곳,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 편의시설 부족이나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할을 고가에서 하지 못하니까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라든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단체는 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아침을 개운하게 만들어준 미네랄 시간, 모닝커피에 톡톡 소려 미네랄 충전, 피곤이 몰려오는 오후 업무를 위해 99.9% 미네랄 농축액으로 에너지 업,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렇게 장애인들은 자신들도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부는 휠체어를 탄 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버스와 콜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숫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행성 근육장애를 앓고 있는 박현만 씨. 시내 버스를 타려는데 첫 발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에 올라 휠체어 고정까지 1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목적지에 내렸지만 이번엔 경사판이 다시 접히지 않아 버스가 출발을 못합니다. 참다 못한 승객들은 우르르 내려버리고 박 씨는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시간도 지체되고 하니까는 제가 개인 탔나 싶기도 하고. 제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는 2006년 도입됐지만 전국 보급률은 27.8%에 그칩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을 낀 지역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운행 비용도 더 들어 운수업체가 도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전용 콜택시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데 예산 부족으로 법정 목표 대수에 미달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부산 등 일부 대도시는 호출하고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10분 15분 되는 거리를 오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입니다. 일상. 부족한 콜택시 대체 수단으로 바우처 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택시여서 휠체어는 실을 수 없습니다. 최근엔 휠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가 선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옆문으로 탈 수 있고
수어나 전자 서비스도 갖췄지만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돼 지자체의 장애인 요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지 않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모델이 발전되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 장애인 이동권을 힘있게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SBS 최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더 많은 뉴스 알아야 이대로 보고 싶으시면 화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족 사랑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 화장실을 붙여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아 장애인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민우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에 들어서 지체장애인들 부르는 곳이 변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듯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야만 변기에 앉을 수 있는데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로 바꾸면서 생긴 일입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은 변기 바로 옆에 휠체어를 붙여야만 옮겨 앉을 수 있습니다. 바싹 붙이지 못하면 옮겨 앉다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측면에는 반드시 75cm 이상의 공간을 둬야만 합니다.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 30cm도 되지 않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4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들과 함께 쓰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이 급할 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메뉴나 배변의 기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오랫동안 참지 못하고 바지에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만든 가족사랑 화장실은 모두 193곳. 장애인들이 불편하건 말건 법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킨 채 장애인 화장실을 뜯어 고쳐놓은 겁니다. 뒤늦게 한국도로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이 제품은 쿨러 스포츠가 우리나라 기구에 맞춰 개발한 신세대 바람막이로 가볍고 얇으면서도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 화장실마다 비상벨을 의무 설치하도록 2년 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살펴봤더니 아직도 벨이 설치되지 않거나 먹통인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보건 기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있는 김포 조릉쉼터. 허가를 받고 공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설치된 비상벨을 점검해봤습니다. 원래 버튼을 누르면 형광등이 켜지며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인데 아무리 눌러봐도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칸도 마찬가지. 모든 비상벨이 먹통입니다. 이번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공항. 화장실 비상벨을 눌러보니 소리는 났지만 연결됐나요? 연결됐나요? 15분 넘게 기다려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상벨이 관리자 쪽과 연결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없는 겁니다.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 법 개정이 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 관리는 여전히 엉성입니다. 설치된 수 조금씩 적어 화장실 비상벨이 비상벨 수가 고속도로 휴게소는 2,200여 개, 공항은 3,800여 개, 철도역은 700여 개가 모자랍니다. 비상벨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 직원들은 시설 내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축소했습니다. 코레일과 도로공사 등이 파악한 지난 5년간 시설 내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0건. 하지만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 경찰 등이 집계한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무려 2,700여 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등은 불법 촬영 적발 건 누락을 심의하면서
양배 배치를 늘리고 양방향 소통 가능한 장비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용원. 장애인도 공원등에서 산책을 할 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된 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실제로는 장애인이 이용하고야 하는 화장실에 따라 부담스럽지 않은데 대주시대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로 이동하려면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알리는 전시 안내 사진이나 표시도 전혀 없습니다. 센터도 이런 것 같은데 어쩔 줄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황이 난감하습니다. 이곳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인위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부가지 안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도 경사가 가파른 곳에 있어 휠체어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 가족들이 접근하지 않으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할 까입니다. 제주시 도심지역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은 66군데, 절반가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거나 편의시설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이 기대하지 않는 협상 시설 때문에 장애인들의 소외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나오고 그러는지 맞겠죠? 한참 때문에 안 그러는데 하는 말 들으면 아프고 애모닝턴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시설의 추진물 정찰을 만만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YTN이 관련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서울에 있는 공공건물과 복지시설 10곳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서울의 한 대학교는 지체장애인이 수동 휠체어를 타고 휘프 경사로에 들어서보지만 이제 포기하고 기울기 같아 혼자서는 옆쪽으로 정상은 수박이 펴가지고 올라갔다 어렵게 딱 맞아요. 10대 젊은이도 휠체어를 타고 도전을 마치고 장애인을 가면서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행위 불편함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찰서는 접근로에 이가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정차로는 좁고 가거나 아예 주차석이 휠체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공공시설과 의료, 복지시설, 사회, 이곳에 대해 조사한 서울시와 지체장애인협회 자료를 YTN 데이터 저널리즘 기술에 분석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은 의료시설을 민간 경찰과 주민 주차시설의 비용 때문에 지체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으로 접근성과 정착과 전용 화장실, 장애인 편의성에 대한 32개의 점수를 평가해 중앙 순위를 매겼습니다. 장 운전부까지 10개의 시설 중 한성 구체구를 비롯한 6개 구체구가 시민센터 공공관리 포함되고 한국 청소년 콘텐츠과 일부족이나 불리입니다. 장애인 시민설의 종합점수 지역별로 살펴봤습니다. 상태가 양호한 자치구는 장애인 관련 교육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정책적 의지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해봅니다. 때는 비용 대비 있을 때에 이용자의 편의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많아지니까 시설의 수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소중한 사람이 우선이다.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소재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성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YTN 홈페이지에 인터랙티브 지도와 차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YTN 화면번호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물론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 이동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여행 상품으로서 교통을 겪지 않다고 합니다. 김상우 기자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가려는 순간 너무 불편해 힘들다. 많은 장애인들이 여행에 대해 느끼는
방에서 혼자 나왔는데 숙소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숙소에 어떤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물품을 어디서 사는지, 그걸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방문 앞에서 있다가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투리점 조사들과 장애인들 10명 중 9명이 해외여행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경험은 국내가 73%, 해외는 16%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20% 정도는 여행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이동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불편했고 여행 상품 구제분이 고립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경우 국가 여행 비용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외국인 서비스, 이정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여행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연구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호입니다. 잇몸이 다 썩어서도 저런 술은 절대 없다. 소리가 보일 정도. 아이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예약해주세요. 객실을 30개 이상 가진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객실을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이 많고 또 입장에도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강성환 기자가 보였습니다. 인천의 한 유명 체인호텔 장애인 객실을 찾아봅니다. 힘겹게 문을 여니 통로가 워낙 좁아 휠체어가 겨우 지날 수 있고 화장실은 들어서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홈이 좀 넓다보니까 변기와 세면대가 각각 붙어 있어서 변기에 앉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욕조에 설치돼 있어야 할 안전 문제도 서울의 한 상상적 호텔 그리고 장애인 객실로 기획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샤워를 하고 있는데 주차가 작다. 내가 여기 물건이나 민가가 물가분이 휠체어에 앉아가는 손이 닿질 않습니다. 객실이 30개가 넘는 숙박업소는 발전법에 따라 0.5에서 1% 이상 장애인 객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객실을 준 업소는 전체의 29%가 문화비도 앞서고 보니까 대충의 물가가 나옵니다. 현실이면 장애인들은 예약 단계에서부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객실도 나와야 되는데 법은 있지만 그 법들이 전체를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는 한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생 시간 여론조사에서 장애인 5명의 4명은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만 편의시설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백지비용 엄청납니다. 법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횡단보도엔 음성 무도기와 전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에겐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아 기자입니다. 길거리에 나온 시각장애인 김한국 씨. 그의 보행을 돕는 전상철 씨와 함께 횡단보도 음성 무도기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음성 무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전자블록이 잘못되어 있거나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접점식은 잘못돼 있고 접점도 잘못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치된 개인 의료인 장치와 교통 시설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인도는 나날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개인 이동 장치는 일반인에게도 타는에 불편함을 주는데 시각장애인에겐 더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장치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래갖고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뭐 저 혼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고 저는 더 불편하다.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점자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표시가 없어 부딪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개선돼야 할 문제들은 점검표에 적어 인천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인천시에 전달됩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 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불편하겠구나 그런 느껴서 영향으로 안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그리고 배수이라도 뒷사람 속에서 방향표시도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화의 뉴스 김민호입니다. 부평구청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for 부평구 office is approaching. 이런 불편함을 나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지 않다. 자동차도 전기표를 전기 청소사업이 있잖아. 부가적인 사업자가 있는데 통신사도 이와 조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웹사이트, 그다음에 한국수도통역사, 은행 검사기획과 검사 자료, 전자 정보 전달기 등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정에서 제재 규정이 있어야만 될 따를 거예요.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규정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정당한 허위 없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이용에 기여되지 않는 사람라면 의도적으로 규정하는 차별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별형이 아주 수준이 인정되는 차별형이 있습니다. 차별을 공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 처벌 가격을 가진 알선 의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론이 없다고 보시거든요. 아직은 이 정도로 차별하는 게 결국은 이용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장애인의 복지나 재활을 위해 곳곳에 복지관이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부 시설에 자세 없는 환경을 뒷받는 지역구 인사까지 이어졌는데 어찌됐든지 불편한 시도입니다. 지금 온수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for 온수 is approaching.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결과는 다른 복지관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들은 열기 어려운 여가생을 바라볼 수의 모습을 또 아웃에게 수용의 일반적 중심적으로 My name is Pierre. I'm a physiotherapist in Ireland. 수요일 정도의 엄청난 성공이 전 매일들이 하루 하나로 일어난다고 장애인 복지관은 공공시설을 거듭한 경우가 수술실 병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외부에서 이 장애인 복지관 본부 출처로 연결되는 급속도의 공기는 성적 10% 고정을 제 가까이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속의 공공기기 수술과 불안시설 수술을 접하는 경우가 급속도가 있는 곳으로 40개의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합니다. 주기구의 경사로가 설치된 트럼레스트 가운데 26곳도 경사로의 기울기가 기준인 4cm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에 따른 피시설 설치 및 자기감독 강화를 경기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집건로나 주출입구 주변에는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할수 없어 시설 관리자가 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문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건 우리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 시설 관련 표기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공공시설은 장애를 없는 생활 환경, 이해 장애인에 대한 상세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육회 인증을 받은 것도 부족합니다. 대장입니다. 이곳은 플래스토어지가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인증제까지 도입하고 일부 시설에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운영되면서 말뿐인 인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유소영 기자.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시설했고 정부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BF까지 받은 제주 민속보호식당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는 위급 상황에 호출할 수 있는 기성들은 보이지 않고 전기 등받이도 없어 휠체어 이용자는 사용하기도 부담합니다. 등받이가 없어서 허리 같은 이용자분들 이제는 분담이 하고 또 앉았을 때 당연히 BF 인증 기준에서 등받이가 인증을 받았다는 후가민국에 찾아가봤습니다. 신강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블로그는 올해 주머니가 쌓여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교통이동 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도해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예비 인증을 받는 것까지는 의무사항이지만 중공을 받는 본 인증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공사 단계에서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제주 지역에서 BF 인증을 받은 시설 238곳 가운데 본 인증을 받은 곳은 이론 지도자 수준입니다. 전국의 7개 기관에서만 인증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니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BF 인증 관리 조처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 실적이나 관리가 개별 기관에 맡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인증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무장애 시설을 확산한다며 도입한 BF 인증제. 결국 말로만 그치는 인증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수연입니다. 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번엔 출입문 쪽에 앉으란 말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김모 씨가 들어옵니다. 종업원이 입구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들어가니까 앉아 이러는 거야. 점심시간이 됐는데 곧 손님이 밀려올 건데 왜 들어오냐. 항의를 하자 입구 쪽에 앉으라며 의자를 치워줍니다. 김 씨가 안쪽에 앉겠다고 다시 말한 후에야 겨우 자리를 붙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었죠. 내 돈 갖고 내가 싶어서 하는데 너무나 몸을 부담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었던 변호사와 당시 CCTV를 분석해봤습니다.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한 행위 자체가 없다는 장애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평행을 방해하고 이용해서 의자를 때려서 거기 앉아라. 정당한 대응은 아니라고 봐요. 점주와 종업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했습니다. 네, 정신과는 다른 직장이 있으니까 다른 걸 섞고 나가야 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나 안내견을 막는 차별은 끊이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횟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 앞에서 주인이 거절을 하셨어요. 휠체어는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서는 훈련 중이던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가 있고 못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고 저도 한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은 롤러코스터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영우 기자. 최근 방영된 SBS 드라마 신의 하는 판사님께의 한 장면입니다. 시각장애인 상황을 설정해 안대를 쓰고 공중에 멈춰선 롤러코스터에서 대피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부해 열린 재판에서 판사가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이 장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시각장애인 김모 씨 일행은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려다 제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대피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대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탑승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현장 검증을 했고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대피 과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탑승을 막은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낸 장애인 3명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회전을 동반한 놀이기구는 정상적인 시력이 필요하다는 안전 규정도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는 바로 장애인 본인에게 있고 그 선택의 책임 역시도 그 장애인이 받는 것이다라며 법원이 장애인의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를 한 뼘 더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위험할까요? 놀이공원 측은 안전을 이유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시각 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해 왔는데 법원은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의 김유대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에버랜드. 2015년 시각장애 1급인 김모 씨 등 3명은 이곳에서 롤러코스터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체 규정을 내밀며 탑승을 막았습니다. 김 씨 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현장 검증을 통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직접 놀이기구를 체험한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버랜드 측이 탑승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에버랜드 측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유축했습니다.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측이 김 씨 등에게 1인당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지 장애가 있으면 막연한 추측으로 어떤 위험에서 클 수 있다,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적정한 시력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탑승 안내책자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놀이시설을 타려는 장애인을 업체 측이 막아선 것이 차별이냐 안전조치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체험학습으로 온 장애인들이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해 벌어진 일인데요. 장애인 단체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정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적장애인 9명이 놀이공원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린이도 아닌 성인들이 놀이기구 이용권을 추가로 구매하려 하다 공원 관계자가 장애인이 타기에는 위험하다며 구매를 막았다는 겁니다. 10분간의 실랑이 끝에 이용권을 구매했지만 일부 놀이기구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끝내 탈 수 없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어린이도 탈 수 있는 놀이기구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타면 무조건 사고가 난다. 차별받는 것에 매우 불합당하다고 생각이. 이들이 방문한 김제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장애인들이 타려 했던 것은 바이킹과 우주전투기 등의 놀이기구. 바이킹은 탑승할 수 있었지만 우주전투기를 타려는 순간 제지당한 겁니다.
놀이공원 관계자는 탑승 중 안전벨트를 손으로 풀 수 있어 안전을 위해 제안했을 뿐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본인이 매는 안전벨트거든요. 그 벨트는 스스로 풀 수도 있다고. 태우는 세우는 보는데 안 떼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놀이기구에서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관련 규정이 없어 장애인 이용에 관한 판단은 놀이공원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안전을 내세워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장애 유형에 맞는 어떤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이거를 장애를 이유로 탑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한편 지난 2015년 경기도 모 놀이공원에서 지적장애인이 우주 전투기를 타려는 것을 공원 측이 막아선 것은 차별 행위라며 장애인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현입니다. 무려 입법 나이가 20대로 되돌아 전북의 한 놀이공원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게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놀이공원 측은 안전상의 이유였다고 해명했는데요. 김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놀이공원. 지난달 17일 지적장애인 9명은 전주의 한 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과 이곳에 놀러왔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 이용권을 사려고 하자 장애인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케어가 어렵고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며 탑승하도록 표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며 신랑이 끝에 이용권을 살 수 있었지만 회전하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는 끝내 탈 수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분이 많은 이분이 우리 아들같이 버티고 일어나버리고 이게 보통 쭉 떨어지는데 사고도 사람이 떨어져서 일어나더라고요.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갔던 장애인들은 기구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도 않고 보호자도 동반한 상태였다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한다라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탑승을 했을 때 그런 장애 유형에 맞는 어떤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놀이기구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해당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규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제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가전제품이나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휠체어 등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대체 제품인 전기레인지 인덕션. 하지만 김종서 씨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유리판을 눌러야 작동하는데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김 씨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가전제품에도 이런 터치스크린이 확산되면서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손을 잘못 움직였다가 괜히 이상한 모드를 써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좀 위험하기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한 가전업체가 전원 기능 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체 스티커를 배부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 버튼에 점자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한결 편해졌어요. 이 통신업체는 자율주행 휠체어를 만들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온전히 전시의 관람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시회에서는 보행 약자들이 직접 휠체어를 끌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휠체어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목적지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사회와 환경 등에 관심을 높이는 이른바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단순 지연을 넘어 장애 당사자의 불편 해소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들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했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이 바짝 다가서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하시기 어렵다거나 기업별로 얼마나 사회공헌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3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공시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집에서 3분 만에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하고 20살 더 젊어지며 미용실보다 더 아름다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하오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이 단백질 염색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사용해본 이후로 남편을 바꾸더라도 이 염색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안쪽의 흰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서 여러 가지 염색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이 제품이 정말 최고입니다. 샴푸, 염색, 헤어 케어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샴푸로 3분 만에 염색이 완료됩니다. 모든 머리카락과 모근이 고르게 염색되며 말린 후에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검은 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색상 고정 특허를 사용하여 1년 동안 색이 바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염색제와 완전히 다르며 유해한 화학 물질이 전혀 없고 머리카락에 손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캐비어 단백질이 함유되어 염색하면서도 머리카락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있으면 더 이상 미용실에 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며 전통적인 염색제처럼 혼합할 필요 없이 바로 머리에 바르고 물로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전지현과 같은 머리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윤기 있게 변하며 탈모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충할 필요 없이 1년 동안 색이 바르지 않으며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염색하거나 검은 머리를 다른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도 이 전문 염색제로 쉽게 가능합니다. 하오 전통 보증. 전 세계 판매량 20만 개 이상. 오늘 구매 시 1일은사 있고 한 개당 9,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일간 무료 체험 특권이 있고 만족하지 않으시면 전액 환불하여 기아의 권익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내일 마감되니 빨리 링크 누르고 구매하세요. 소풍의 수학여행은 나들이 하기 좋은 봄날이지만 가벼운 외출조차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인데요. 특히 장애아동은 가까운 놀이터나 키즈카페조차 편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먼저 그 실태를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1살 박지원군은 놀이터와 놀이동산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최근 박군과 어머니는 놀이동산에 갔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밝힌 팔고 줄을 딱 섰는데 그분이 우리 아이를 보더니 좀 흠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약간 좀 머뭇거리시길래 어렵게 놀이기구에 탔지만 정해진 자리에만 앉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맨 앞 가운데에만 앉으라는 얘기에 결국 아무 기구도 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놀이동산 기구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놀이터도 키즈카페도 장애아동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버겁고 힘듭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간다든가 쑥덕쑥덕 하면서 왜 여기를 왜 와? 뭐 다른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한 마을 놀이터에 직접 휠체어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휠체어가 구조물 사이에 걸려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미끄럼틀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없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있는 키즈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봤지만 대부분 휠체어를 탄 아동은 입장할 수 없다고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안으로 들어오면 돌아다니거나 할 때 서로 다칠 위험이 좀 있어가지고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놀권리를 장애아동들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엔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도 교육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특수학교는 15년째 단 한 개도 짓지 못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겠지요. 오늘의 포커스는 어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네를 타는 8살 성준이 엄청 신이 났군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 그네가 독특하게 생겼죠.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도 탈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재밌어요. 이런 놀이터 처음 와보니까 신기해요. 희귀병으로 휠체어에 앉은 2년 전부터 성준이는 친구들과 놀 곳을 잃었습니다. 아주 많이 놀고 싶어했죠. 그리고 워낙에 활동적인 아이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는 전국에 딱 하나뿐입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특수 그네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줄을 당기면 이렇게 그네가 흔들립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3년 전부터 특수 제작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하나도 없고 그런 거를 듣고 사실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하지만 놀이기구가 아니란 이유로 놀이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그네는 이렇게 팽한 공터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놀이기구를 타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가. 장애 아동들은 교육에서도 밀려납니다. 유치원에서 나온 7살 은창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내달립니다. 은창아, 잠깐 멈춰! 은창이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엄마는 한순간도 은창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은창아, 잘 봐. 저기 초록불이지, 초록불. 초록불에 건너는 거야. 내년엔 특수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스카이 대학 입시만큼이나 어렵다. 특수학교 가는 게 그 정도 학교가 없어요. 발달 장애를 가진 안지현 양은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특수학교가 1시간 반이나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왜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우면 많이 짜증을 많이 내고. 집 근처에 생길 거라던 특수학교. 처음엔 희망이었지만 이젠 또 한 번의 절망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해 아직 공사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고성과 삿대질, 몸싸움, 공청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간이 떨어지니까 반대해요. 그 힐체 변호사는 저기가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주면 뭐 강서구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장애 아동들은 놀 곳도 배울 곳도 잃어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여기 눈의 나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5.8입니다. 한참 때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눈이 아파. 장애를 가진 아이들 놀고 싶은 건 한 가지지만 이런 아이들은 일반 놀이터에서 있다 힘듭니다. 이른바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몇 개 설치도 있겠지만 장애 아동을 위한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놀이터도 추가되기 힘듭니다. 현대국도는 이미 아이들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놀이터에서 차별없이 놀고 싶다는 장애 아이들의 모습 신경씁니다. 그리고 떠나서 뇌성마비 초등학생 온유에게 집안 놀이터는 기쁨보단 아쉬움이 더 큽니다. 몸이 불편한 온유의 두 다리를 대신하는 휠체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바퀴를 돌리면 여기저기 부딪혀 위험하고 놀이터를 둘러봐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들이 그네를 타면 엄마 나도 타고 싶어 나도 타고 싶어 그러고 진짜 어쩔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놀이터에 있는 시설들을 즐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아동도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통합 놀이터는 어떨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장애아동도 놀 수 있도록 만든 통합 놀이터입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 되어 있고 바닥도 모래 대신 안전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놀이시설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놀이기구 자체가 애초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 놀이기구는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장애아동을 배려한 놀이기구 개발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놀이기구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 안전한 설치라든지 이런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시대적으로 맞게 이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이미 다른 선진국에선 놀 권리는 아이들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속에 장애 어린이도 함께 놀 수 있도록 놀이터 설계를 장려하는 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그 속에 장애 아이도 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언덕 위의 장애물을 용돌이 빠져나오고 험한 비탈길로 오르는 금방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네를 타며 바람을 느끼고 익살맞은 표정을 지으며 장난치기 바쁩니다. 서울 도심의 또 다른 놀이터. 아이들이 개구리가 되어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트램펄린 위로 통통 튀어오릅니다. 이 놀이터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누워서 그네를 탈 수 있고 유모차를 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모델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단이 아니어도 경사로를 따라 유모차를 밀면 미끄럼틀까지 와서 보호자와 나란히 앉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 권리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그 초록색 놀이터가 생기고 저희 아이들이 그네를 처음 타봤어요. 뇌변경 장애 아이들은 앉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위험합니다. 놀이터가 생기고 정말 좀 눈물과 하지만 장애 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터의 형태입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는 모래밭에 바퀴가 빠져 움직이기 힘듭니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놀이시설은 전국적으로 7만 9천여 곳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무장의 통합 놀이터는 23곳에 불과합니다. 0.09%만을 아이들의 장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외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장의 통합 놀이터가 확산되지 못하는 건 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놀이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는데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기준이 없어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놀이터를 확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원구는 웨이브더 칠전과 함께 무장의 통합 놀이터 천일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통합 놀이터를 확산하겠다라는 대책이 있고요.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지금 서울시에 이제 도래로 인해서 동마다 설치되는 아동 실내 놀이터 안에 이런 통합 놀이터를 확산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장애 아동들에게 놀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학교 수업만큼 다니는 아동들이라서 정말 유희를 위한 시간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성취하고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시설만큼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이 뽀로로의 오프닝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장애 아동이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장애 아동도 장애를 가진 아이도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어른들이 그 공간과 시간과 그 친구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아이들이 제일 좋은 건 역시 TVN 김호전입니다. 이걸 처음 써본 사람들은 언제 없었을까요? 정말 허무할 정도로 새 발톱이 크게 나고 부평구의 한 구의원이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려는 부평구에 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장애 아동도 고려하자는 것인데요. 네, 해당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황미라 의원이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산이동, 부계이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미라 의원입니다. 예,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먼저 뜻부터 좀 들어볼까요?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구분 없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하는 용어인데요. 모든 아이들이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모차는 물론이고 휠체어도 진입이 가능하게 설계해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배려하면서 어우러져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누워서 탈 수 있는 칸에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미끄럼틀 또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회전무대 등의 그런 시설물들이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아동 친화도시에 도전하고 있는 부평구에 정작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계획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이겠죠? 네. 부평구는 2024년 유네스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해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국립교육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림으로써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이라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수준의 취지가 부족하게 부평구에는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지역의 장애 아동들이 삶에서 첫 번째 차별의 공간으로 놀이터를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설치를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아동 친화도시와 장애 아동의 행복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장애 여부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부평구에서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어려서부터 비장애 아동과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 사업 이외에도 각종 다양한 정책 시행들과 제도 개선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평구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황미라 의원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에스테르 씨. 이혼 7살답지 않게 착한 둘째 아들 아론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요. 아론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바로 놀이터에 갈 때입니다. 엄마 손을 이끌고 도착한 놀이터.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엔 먹이크메라는 단체가 만든 조금 특별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덕분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안전하게 놀 수 있고요. 장애가 없는 아이는 편견 없이 함께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Jó, persze, mindenképp, mert azért a gyerek is sokkal elfogadóbb lesz, és utána megtanulja, hogyan lehet együtt élni. 처음 보는 놀이기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4인용 시소 필랑고와 모래장난을 위한 부츠커는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놀이기구들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아론의 어머니인 에스테르 씨인데요. 아픈 아들을 위해 5년 전 다른 장애 아동의 부모 4명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És akkor azt gondoltuk, hármunknak van az alapító közösségű gyereke, hogy akkor próbáljunk ilyen eszközöket piacra dobni, vagy csinálni, amivel nem csak a saját igényeinket tudjuk kielégíteni, hanem ad abszolút mások igényeit is, és pluszban szerettük volna megmutatni, hogy mennyi érték van ezekben a gyerekekben. Tehát attól, hogy egy picit másként működnek, másként viselkednek, attól ők még nagyon értékesek. 헝가리엔 이런 놀이터가 30곳이 넘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몸으로 배웁니다. Erre jó. És közben ugye, és az nagyon fontos, hogy például a félelmek, amik vannak, azok ledőlnek. Mi ebben hiszünk, hogy a játékon keresztül a legtermészetesebb módon lefelek ledőlnek a sérültek és a nem sérültek között.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뛰노는 헝가리의 이색 놀이터. 차별 없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일찍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잇몸이 다 썩어서도 재건술은 절대 받지 마세요. 우리가 이 제품은 쿨러 스포츠가 우리나라 기구에 맞춰 개발한 신세대 바람막이로 가볍고 얇으면서 7년 전 성악가 고수미 씨가 세종의 한 특수학교에 장애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그네를 기부했는데요. 이 그네가 설치 1년도 안 돼 철거됐고 결국 고철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놀이시설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며칠 전이 어린날이었죠. 장애아동들이 놀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특수학교 운동장. 7년 전 성악가 조수미 씨는 이곳에 휠체어를 탄 장애 아동들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기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나 놀이터가 아직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빨리 이런 기구를 좀 같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지만 휠체어 그네는 설치 1년도 안 돼 철거됐습니다. 당시 장애아를 위한 놀이기구의 기준이 없었던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놀이기구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 또 놀이기구로서 인정을 받는 절차와 더불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안전기준 마련을 기다렸지만 답은 없었고 결국 그네는 설치 3년 만에 고철로 처분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기구는 정부 인증을 받아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휠체어 그네는 당시에도 7년이 다 된 지금도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앞서 진주의 한 특수학교도 그네에 대한 정부의 안전인증을 받지 못했고 이달 말 대전에 개원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도 휠체어 그네 설치를 검토했다 잠정 보류했습니다. 10년을 끌어야 될 그런 문제였을까? 안전하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까? 이 자체가 저는 무관심에서 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비장애 아동이 장애 아동용 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작은 9시인데 매일 아침 6시부터 공부 준비를 한다는 예준이 왜 이렇게 바쁘게 서두르는 걸까요? 교육을 한 40분 정도, 그리고 가족들 40분 정도 해서 총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준아 같이 가!
나 오늘도 또 때리고 거. 예준이는 다운학교라는 특수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 학교 대신 24km 떨어진 퇴근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과밀이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집에서 이제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면 이제 특수학교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대전에는 6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발달 영역 특수교육 대상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출근 시간까지 겹쳐 도로는 막히고 버스 안의 아이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죠. 문제는 당연히 원어민의 문제고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시. 버스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지루함과 불안감에 세계 행동을 보이는 빈도도 작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7월 10월이라는 것도 있고 이쪽에 모든 인프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고려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특수학교 과밀 문제는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도 특수학교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그래도 자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그런 학생들이 자유도가 있는데 버스에 3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고 하니까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를 거부하고 즐거워야 할 하굣길, 아이들의 노는도 또다시 힘겨운 버스에 올라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성인 어른들도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게 좀 이제 맞는 선택인가. 네, 안녕하세요. 대전 해든학교 교통안전부장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학교 예선이 매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길이 막힌다던가 아니면 학생이 갑자기 울면서 버스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던가 학생들이 내리는 구간이 10군데, 15군데 정도인데 딱 1분씩만 미뤄져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20분, 30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등도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안 탔었거든요. 타는 시간도 원래는 8시 10분이었는데 7시 50분, 20분이나 더 땡겨놓고 오는 시간은 점점 더 늦어지고 그리고 저희 둘째가 이제 자전거 바로 앞에 내려가는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어차피 장애 아동들은 이제 가까운 데서 한 5분, 10분 정도 걸으면 바로 학교인데 장애 아이들은 그런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이제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어도 이제 집에서 이제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면 이제 특수학교가 있어도 과밀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저희 교통안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은 집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 가면 되는데 왜 해든학교에 배치가 됐지?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상황 모르고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관련 특수학교들끼리 협의회를 가지면서 보니까 다른 학교도 특별시 되는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과밀 학교인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이제 속상 학생이 너무 많고 애들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의 물리적인 공간도 여유롭지 않아서 힘들다고 다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이제 학교 교사 입장으로서도 이제 다 같이 그러면 학교를 만들고 싶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원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 치료실로 쓰는 교실까지 다 교실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문선 처리 때문에 솔직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비가 오고 아니면 눈이 오고 그런 날은 정말
안 잡힐 정도로 잘 도착했나, 사고는 안 났나, 소리를 데리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열이 난다거나 그럴 때는 좀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듯이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는 이 모양인데, 이거는 그냥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든지 돌아가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한꺼번에 모여서 폭발할 수 있는 일이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원래 일반에서 하다가 이제 치료실도 좀 다양한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저희 아이가 많은 걸 선생님이 있는 치료실이 있으면 그 회전학교 같은 엄마가 이제 회전학교 때 뭘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치료실이면 그게 아이한테 좀 갖춰지지 않아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자기 아들 파킨슨 교육생들이 여기가 고성부랑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그 신탄진 해드림들이 세워져도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진짜 굳게 먹고 가는 거지 애들 엄마들은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좋은 방을 좀 더 있겠다. 우리 아이가 좀 그런 시선을 좀 받고 좀 불편해도 지금 너무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부터도 무서울구에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준다 이런 공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끝끝내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전도 20년을 만들어냈다고 했다가 28년으로 미뤘다가 그것도 얼마나 뒤로 밀릴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아직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좀 폐교를 찾으기 노려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 학교를 이제 특수학교를 좀 전환시키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나라는 이제 특수학교 하나만 지어줘도 훨씬 더 저희가 좀 안심하고 좀 편하게 또 아이들은 행복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꺽꺽 거리 소리를 내다가 밤에 쇼크가 와서 몸이 축 늘어진 채로 쓰러져 있었어요.